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지옥입니다. 도대체 내 계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와 공포가 1분 단위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은 왜 내리고 안전자산이라던 금과 은마저 왜 같이 터지는 걸까? 심지어 한국 코스피가 7천을 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은 무섭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왜 자본의 시간 여행이 이토록 거칠게 요동치는지 그 원인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모르면 여러분은 역대급 불장의 입구에서 전 재산을 털리고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판을 짜고 있는 유동성 회수의 시나리오를 읽어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하락장의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시간여행, 2026년 2월의 냉혹한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들여다보죠.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빅테크의 실적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비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실제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의구심입니다. 여기에 2026년 초부터 불거진 미국의 재정 적자 압박이 국채 금리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요동치니 주식시장에 머물던 스마트 머니들이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단추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하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니까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건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까지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주식이 내리면 금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투매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현금이 부족해진 대형 기관들이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수익이 난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이 시점은 전형적인 유동성 발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시장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7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경쟁적으로 내놓았죠. 한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독점력과 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볼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그 희망에 들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수조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왜 입으로는 좋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팔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모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현금 인출기 같은 신흥국 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국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수익을 확정짓고 현금을 회수해가는 곳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7천이라는 숫자는 장기적인 전망일 뿐 그들의 당장 내일 목표는 리크스 관리인 셈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극에 달한 이유는 2026년의 기술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매매와 AI 트레이딩이 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지지선이 한번 무너지면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들이 투매를 쏟아냅니다. 하루는 과매도로 폭락했다가 다음 날은 저가 매수 알고리즘이 작동하며 급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혼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AI가 모든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장기적 낙관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같은 이들은 자산 버블이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한 과세를 주장하죠. 이 정치적 갈등과 정책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돈을 풀어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풀린 돈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더 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산시장은 스스로 거품을 털어내는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금도 내리고 비트코인도 내리면 도대체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어디서 돈을 벌까보다 어떻게 내 현금을 지킬까를 고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돈의 시간 여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혼란에 빠져 방향을 잃었을 때입니다. 2026년 2월의 이 폭풍우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간 뒤 살아남은 자만이 코스피 7천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변동성을 관찰하며 자본의 재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빅테크의 실적이 좋다는 건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체력에 비해 몸집 추가, 이 너무 비대해졌기에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금과 은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금 확보용 매도일 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 밸류 없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얄밉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좌의 숫자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자산의 본질을 공부할 때입니다. 왜 내가 산 주식은 실적이 좋은데도 내리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둬야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돈의 생리는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지금의 폭락은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준비된 자본객엔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맞추려 드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분할 매수와 현금 비중 유지라는 고전적인 원칙이 2026년 첨단 AI 시대에도 여전히 정답인 이유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변동성 장세 이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이 나왔고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진짜 혁신 기업들이 살아남았죠. 2026년의 이 혼란 또한 진짜 AI 기업과 무늬만 AI 기업을 걸러내는 거대한 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올라타고 계신가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숫자는 목표일 뿐 그 과정에는 수많은 굴곡과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골짜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은 식상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에 얼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곧 승리인 구간입니다. 미국 연준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춤을 추는 건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널뛰기를 할 때 여러분의 멘탈만큼은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들은 감정이 없기에 무자비하게 팔아치우지만 인간은 가치를 볼 줄 압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해안, 그것이 돈의 시간 여행자가 가져둬야 할 무기입니다. 2026년 2월에 이 기묘한 하락장을 기록해 두십시오. 훗날 여러분이 거대한 자산가가 되었을 때 이 시기가 가장 큰 공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돈은 서두르는 사람의 주머니를 떠나 느긋한 사람의 금고로 흘러갑니다. 지금 시장의 소음에서 귀를 닫고 산업의 본질적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돈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대중과 반대로 걷지는 않더라도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7000 전망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지금의 인내심이 결정합니다. 미국 주식의 변동성은 거대 자본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동반 하락은 시스템 전반의 현금 경색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이 꺼졌을 때 시장은 다시 무섭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에 주식이 들려 있을지 아니면 손절의 상처만 남아 있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오답입니다. 물론 무조건 버티는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왜 내리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으십시오. 만약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시장의 심리 때문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유동성 지표 중 하나인 M2 통화량이 2023년 고점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유동성 축소입니다. 돈이 줄어들면 모든 자산 가격은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3%대를 맴도는 근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4%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죠. 결국 연준은 자산시장의 고통과 서민의 물가 고통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자들에겐 악재지만 거시경제 전체로는 건전한 선택입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도 2026년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며 구리, 철광석 가격이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제조업 원가 절감이라는 호재지만 경기 침체 신호라는 악재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성이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대거 회수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벌어집니다. 2024년 8월 한 차례 겪었던 그 악몽이 2026년 3월경 재현될 가능성을 JP모건은 40%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수출 통계를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자동차와 화학이 급격히 꺾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도체만 선방하는 구조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쏠림을 심화시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쏠림 현상을 싫어합니다. 분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팔아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두 종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25% 빠진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적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수익률이 정체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죠. 이건 엔비디아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주식시장의 역설입니다.
테슬라는 더 극단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양극화되며 주가가 요동칩니다. 실적과 무관한 변수가 주가를 좌우하는 순간 기술적 분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ETF로 분산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연 7.8%라면 무위험 자산인 국채가 4.5%를 주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과 주식 간 자금 이동을 유발하는 금리 마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하반기 S&P 500 목표치를 6,200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약 8%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과정에서 15% 이상의 조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목표가는 맞출 수 있어도 그 과정의 고통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2026년 들어 유입 속도가 급감했습니다. 블랙록의 IBIT는 1월 한 달간 순유출을 기록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약세의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제도권 진입이 곧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2,600달러부에서 2,300달러까지 12% 급락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와 실질 금리 상승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중앙은행이 2026년 1월에만 50톤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민간은 팔고 국가는 사는 이 기묘한 엇박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들은 달러 패권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을 2%에서 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은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만 국가는 50년 후를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시간 지평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코스피의 PR은 현재 9배 수준으로 글로벌 주요 지수 중 최저입니다. 미국 S&P 500이 스미활배, 일본 니케이가 16배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자사주 10조 원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배당 성향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외국인들도 한국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주게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후 3분기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 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만이 과실을 맛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메타는 2026년 한 해 동안 65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5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천문학적 자본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프라 투자는 항상 단기적으론 적자, 장기적으론 독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센터에 미친 듯이 투자하던 2015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모두가 돈 먹는 하마라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물류망이 아마존의 해자가 됐습니다. AI 인프라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 시간 동안 주가는 미친 듯이 출렁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럽 시장은 더 암울합니다. 독일 DX는 2026년 들어 이미 15% 빠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일으키며 유럽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미국은 셰일 오일로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며 상대적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격차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달러 강세는 다시 신흥국 자산의 약세를 부릅니다. 한국도 이 연쇄 반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며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올려 외국 자본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수 경기가 더 꺾입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소규모 개방 경제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레버리지를 최소화하십시오. 빚으로 투자하는 순간 변동성은 재앙이 됩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고수하십시오. 바닥을 맞출 수 없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답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십시오. 기회는 현금이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섹터를 분산하십시오. 반도체만 혹은 은행주만 담는 집중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패턴을 반복하면 절대 못 벌어들입니다. 2026년 3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0.12%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톤이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는 표현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즉각 반등할 것입니다.
반대로 긴축 기조 유지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추가 하락을 각오해야 합니다. 환율, 금리,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이 2026년 투자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단순히 종목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시경제를 읽어야 합니다. 한국의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방어주로 분류되는 필수 소비자의 헬스케어 섹터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이유입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성장주에, 방어적 투자자는 가치주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분산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이 3%대로 떨어지며 매력이 반감된 것이 원인입니다. 반면 솔라나는 밈코인 열풍에 힘입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내에서도 자금이 이동하는 로테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로테이션을 읽지 못하면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선 구리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리는 닥터코퍼라 불리며 경기 선행 지표로 통합니다. 구리가 20% 빠졌다는 건 6개월 후 글로벌 제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예고편입니다. 반대로 구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됩니다. 지금은 구리 가격 차트를 매일 체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은 가격도 온스당 32달러에서 26달러까지 18% 폭락했습니다. 은은 금보다 산업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은의 수요가 줄었다는 건 그린 에너지 투자가 둔화됐다는 방증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각국 정부의 그린 뉴딜 예산 집행이 본격화되면 은 가격도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한국은 더 복잡합니다.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일부는 10% 상승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20%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위치 선택이 아니라 지역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 지수인 BEX는 3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BIX 30 이상은 공포 구간으로 분류되며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VX가 50까지 치솟을 수도 있으니 성급한 풀베팅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BX가 높다는 건 할인 판매 중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부의 지형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 지형도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공포에 떨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데이터를 읽고 전략을 짜십시오. 시장은 감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여러분의 패닉이 누군가의 수익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타인의 패닉이 여러분의 기회가 됩니다. 도는 시간 여행은 앞으로도 이 난해한 시장을 함께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을 나눠주세요. 2026년 2월의 이 기록이 훗날 여러분의 자산 성공 스토리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끝.